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차이나 전기차 냉정한 분석을 해달라는 분이 있어서 한번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이나 전기차가 오늘도 또 빠졌네요. 그래서 거의 뭐 신저가죠. 신저가를 뭐 거의 경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냉정하게 분석해달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냉정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드리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은 뭐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미국 테크탑 10 뭐 다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이런 차이나 전기차랑 같이 이렇게 다 투자하고 있거든요. 이런 ETF들을. 그래서 저는 제 투자 성향을 미리 말씀드리면은 차이나 전기차에만 몰빵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런데 테마 ETF 중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나 미국 테크탑 10이나 차이나 전기차나 이런 테마 2차전지 테마나 이런 테마 ETF 지수 추종 빼고, 지수 추종은 뭐냐면 미국 S&P 500이랑 나스닥 100 이거 빼고는 차이나 전기차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비중을. 그래서 그리고 심도 있게 저는 중국 전기차 시장이나 아니면 테슬라나 전기차 시장의 발전을 진짜 계속 검색해보고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고 있으니까 투자까지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많이 투자하고 있다. 그래서 몰빵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다 ETF랑 같이 해서 차이나 전기차도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면은 지금 전기차 지금 뭐라고 해야죠?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고금리에 따른 금리가 지금 높아졌잖아요. 금리 인상 때문에 금리가 높아지니까 할부랑 이런 할부 금리도 높아지잖아요. 자동차 할부 금리. 근데 전기차 가격이 여러분들 내연기관보다 비쌉니다. 그거는 인정하시죠? 뭐 한국에서 나오는 것도 그렇고 내연기관보다는 실질적으로 좀 비싸요. 1,000만 원, 2,000만 원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할부 이런 자금도 더 비싸지는 거고 리스도 비싸지면서 결국 수요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뭐 차이나 전기차만 빠진 게 아니라 테슬라도 지금 계속 전 고점에서 43% 빠지고 2차 전지 테마도 43%또 빠지고 글로벌 리튬도 45%, 그다음에 리튬 아메리카스 지금 이렇게 리튬 채굴 정제하는 대표 업체들인데요. 다들 보면은 62%, 83% 마이너스, 그다음에 마이너스 69%, 6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나 전기차 구성 종목 이거는 나중에 또 내일이나 자세하게 해드릴 텐데, 보면 비아디가 28%, CATL이 54% 마이너스, 네, 강북리튬, EV에너지, 신주방, 선전이노방스 다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금 전기차 경기가 안 좋고 수축 국면이다. 반도체처럼 이것도 사이클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가 지금 안 좋은 지금 국면이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냉정하게 보면은 전기차 힘들겠다 하면은 지금 팔고 가셔야죠. 그런데 앞으로 향후 전기차가 좋아지겠다, 미래 전기차 세상이 올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미래의 전기차 세상이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파셔야죠. 파시고 다른 거 사셔야죠. 뭐 S&P 500이나 나스닥 100 많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런, 아니면 뭐 개별주로는 뭐 엔비디아, 애플, 구글 뭐 많잖아요. 그런 기업들을 그냥 매수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분산으로 가져가셔도 되고, 저는 그렇게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미래의 전기차 세상이 올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주가 하락이면 오히려 좋죠. 저는 전기차 세상이 와서 더 많은 실적을 내고 더 큰 기업들이 계속 생길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이런 주가 하락이나 뭐 테슬라나 차이나 전기차나 이렇게 주가 하락이 오히려 쌀 때다, 그렇게 생각하고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존 버나드 너는 틀렸다, 그거 틀렸다, 지금 떨어진 거는 다 망해서 떨어진 거다 하면, 그러시면 파셔야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따로 이게 투자, 그러니까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저랑 성향이 안 맞는 분들도 많아요. 뭐 그냥 고점에서 막 몰빵을 해서 2만원대 차이나 전기차에 물렸어요, 그래서 50%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저도 이렇게 어떻게 솔루션을 내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투자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저는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스타일이고, 실례로 들어드리면은 제가 쏙3랑 TQQQ 투자하시는 거 다 아시죠? 세배 레버리지. 이것도 제가 분할로 2년 넘게 투자하고 있잖아요. 분할로 2년 넘게 투자하니까 예전에는 계속 하락기에는 마이너스 났지만 지금 플러스 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전 고점,
잘 보세요. TQQQ 한번 보겠습니다. TQQQ가 전 고점이 91달러예요. 그런데 지금 44달러거든요. 아직 안 왔는데도 플러스가 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떨어질 때도 계속 꾸준히 매수를 했거든요. 꾸준히 매수를 해서 갔으니까 이게 평균가가 낮아지면서 결국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또 이제 90달러 넘어가겠죠. 이게 꾸준히 우상향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다시 수익을 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차이나 전기차도 똑같이 그렇게 그런 개념으로 투자하고 있고요. 이거는 미국테크 탑10이거든요. 미국테크 탑10 예전에 보면은 작년까지 하락 시기에는 이렇게까지 하락했습니다. 작년 12월까지 미국테크 탑10이 이렇게 하락한 거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13,000원에서 7,900원까지 하락을 했었잖아요. 이렇게 하락했을 때는 만약에 이거 미국테크 탑10 투자해라 했으면은 욕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미국테크 탑10이 그 후로 어떻게 가는지. 후로 이렇게 올랐습니다. 후로 전 고점을 넘어갔어요. 1년도 안 돼서 전 고점을 넘어갔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쭉 1년간 하락하다가 1년 이상 하락하다가 갑자기 전 고점을 넘어갔어요. 경기가 바뀌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보이시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타이밍을 잡고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요. 그렇게 투자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저랑 만약에 제가 이렇게 전체적인 개요를 소개해드렸잖아요. 저는 어떤 주식이든 1, 2년 승부를 보려고 들어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5년, 10년 길게 가져가고 한 사이클을 가져가려고 투자하는 그런 투자자이기 때문에 저랑 성향이 안 맞으시면은 냉정하게 지금 분석했을 때 차이나 전기차는 지금 실패한 게 맞으니까 현재 시점으로 제가 말이 꼬이네요. 현재 시점으로 실패한 게 맞으니까 그냥 파시고 나가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미래를 본다. 미래를 보고 테슬라나 아니면 자동차 성장성이 있다. 뭐 반도체도 똑같고요. 그래서 어떤 주식이나 그 산업 섹터를 봤을 때 지금은 조금 하락했지만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살아날 산업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지금 주가가 쌀 때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워렌 버핏도 보세요. 워렌 버핏이 비아디, 차이나 전기차 종목 중에 하나인 비아디를 14년, 이제 13년인데 14년 동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등락이 엄청 났을 거 아니에요. 비아디도 이렇게 갑자기 2만원까지 갔다가 예를 들어서요, 뭐 8천원까지 떨어졌을 때도 있고, 그런데 꾸준히 하면서 워렌 버핏이 13년 보유하니까 비아디가 40배가 넘었어요. 40배가 넘었습니다. 워렌 버핏이 비아디를 13년 동안 꾸준히 보유하니까 주식이 40배가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비아디가 보면은 이제는 테슬라 다음으로 해서 자동차를, 전기차를 가장 많이 파는 기업이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수출도 최고 많이 하고 그런 추이가 보이거든요. 그런 걸 예측하면서 저는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매번 차이나 전기차 소개해드리면서 판매량을 보여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지금 보고 있고, 차이나 전기차를 여러분들이 단기로 생각하시면은 지금 실패한 게 맞죠. 하지만 길게 본다. 길게 5년, 10년 내가 전기차의 미래를 본다. 전기차의 미래인데 중국이 오히려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테슬라랑 같이 중국 배터리도 잘 나갈 것이고 중국 LFP가 향후 5년 동안은 진짜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지금 가격이 너무 싸죠. 지금 이렇게 내려온 가격이 너무 싼 거 아닌가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 가치 투자 하잖아요. 가치가 쌀 때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워렌 버핏도 가치가 쌀 때 비아디 이거 13년 14년 전에 비아디 알았습니까? 그것도 중국 기업인. 근데 워렌 버핏은 그걸 알고 찰리 먼거랑 같이 투자를 했다. 그 옛날에. 지금 보면 전기차가 여러분들이 뭐 인정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기차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분석이 나왔는데 25년까지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40% 정도 떨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연기관과 원가가 비슷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배터리 가격이 하락을 해서 내연기관과 가격이 비슷해질 거다.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확대될 것이고 가격 경쟁이 심화 전망하고 있다. 그래서 쭉 보면은 뭐 LG화학, 삼성, SDI 추천하지만 저는
이거는 추천하지 않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골드만삭스가 예상하는 것처럼 2년 내에 바닥이 온다. 바닥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예상이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그러니까 배터리 가격이 내려오면서 결국은 25년대에는 내연기관이랑 거의 비슷하게 된다. 가솔린 자동차라. 그러면은 오히려 전기차가 훨씬 많이 팔리겠죠. 그런데 이거는 주가는 미리 선반영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1년에서 6개월 정도 선반영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이 바닥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나 아니면 내년 24년이 바닥일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다시 상승할 수가 있다. 이렇게 골드만삭스가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하락한다고 해서 뭐 슬퍼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이 전기차는 앞으로 10년, 20년에 전기차로 바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지금이 이런 가장 저점이라고 보고 사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사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중국을 또 이제 예를 들어야죠. 우리는 차이나 전기차를 투자하고 있잖아요. 중국에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DJI 드론이 있잖아요. 드론도 초창기에는 누가 이기냐, 누가 잡냐 그랬는데 중국이 이제는 거의 드론을 꽉 잡고 있죠. DJI가. 그래서 드론이 이렇게 생기고 여기에 충전할 수 있는 파워뱅크가 뭐 거의 이제 뭐 LFP 배터리로 나오잖아요. 미국이래. 중국의 LFP 배터리가 나오면서 이 시장도 중국이 다 장악하고 있고 드론 시장도 중국이 장악했잖아요. 이제는 이런 분위기가 태양광, 드론, 청소 로봇, 그다음 풍력 다 중국이 장악했죠. 조선소랑. 그다음에는 어디일까요? 이제 전기차란 얘기죠. 전기차가 미친 듯이 나오고 있잖아요. 전기차 배터리랑 전기차랑 미친 듯이 지금 중국에서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국에서 진짜 이제는 중국 전기차 수준이 많이 올라와서 테슬라한테 많이 배워서 그런지 많이 수준이 올라와서 이제는 폭스바겐이나 도요타나 닛산 이 내연기관 차량을 판매량을 밀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전기차가 급속하게 계속 전환이 되면서 계속 발전을 하니까 밀어내고 있고 그 다음에 기아의 EV5 있잖아요. 이거 지금 중국에서 실패할 거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냉정하게 분석하면 안 되는데 중국에서 살 메리트가 없다. 그냥 뭐 외국 기업이라고 안 사는 게 아니라 중국 국내에 그냥 자동차 업체랑 비교해봐도 전기차로 비교해봐도 EV5가 그렇게 이점이 없다. 그러니까 중국 소비자들에게 채택을 못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가격이 싼 가격에서 내놔도 채택을 못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싸게 내놓으려고 하면 결국 중국 배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LFP 배터리. 그래서 LFP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앞으로 뭐 경기 침체가 온다. 하락 국면이 온다 하면은 오히려 더 저가형 전기차들이 훨씬 많이 팔릴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저가형을 진짜 규모 있게 품질이 어느 정도 되게 뽑아낼 수 있는 업체가 어딨냐. 테슬라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중국이 하고 있죠. 특히나 비아디가 그걸 하고 있잖아요. 비아디가 이제 그걸 하면서 꾸준히 블레이드 배터리로 계속 산업을 다 먹을 겁니다. 2, 3년 동안은 진짜 비아디가 진짜 엄청나게 성장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 내에 지금 다 합쳐서 내연기관이랑 전기차랑 합쳐서 판매량을 봤는데 이제는 폭스바겐을 비아디가 뛰어넘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제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내연기관 레거시 업체들이죠. 폭스바겐이나 도요타를 밀어내고 있다. 밀어내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자체 브랜드들도 계속 창안 자동차나 지커 질이나 뭐 울링 자동차 이런 자동차 그리고 테슬라도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계속 점점 올라오고 있다. 전기차로 바뀌면서 계속 올라오고 있고 점점 이제 내연기관을 밀어내고 있다. 비아디가 지금 밀어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속화되면은 이제 점점 중국에서는 이제 뭐 포화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제 해외로 나가는 겁니다. 해외로 계속 나간다고 말씀드렸죠. 비아디가 지금 뭐 태국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고 뉴질랜드, 호주, 뭐 다른 여타 뭐 동남아 국가, 필리핀에서도 지금 이제 진출하고 있고 비아디가 남미에서도 멕시코나 이런 데에도 계속 진출하고 있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지금 수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24년, 25년에는 이제는 비아디의
아예 선적할 수 있는 배가 비아디 선적할 수 있는 배가 지어지면서 그 배로 이제는 7,000대씩 유럽이나 아니면 해외에 수출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아디나 아니면 중국 전기차 지금 업체들이 엄청나게 이제 해외로 더 팔려나갈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 수출량만 해도 이제는 1위였잖아요. 1위로 일본을 뛰어넘는다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아마 자동차 판매량, 수출량이죠. 판매량이 아니라 수출량이 일본을 뛰어넘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미국에서는 디커플링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각 나라별 흑자거든요. 멕시코랑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타일랜드, 태국 이게 다 흑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중국이 이 나라의 흑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메이드 바이 차이나로 바뀝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 나라에 투자를 하면서 이 나라에서 미국으로 다시 우회적으로 수출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한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한국에서 화요 코발트나 여러 업체들 거린메이나 이런 데가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LG 화학이랑 뭐 다른 업체들 뭐 에코프로랑 이렇게 합작을 해서 공장을 짓고 한국에서 만들어내서 미국으로 진출한다고 나와 있었잖아요. 그리고 폴스타 4도 지금 부산 공장에서 느노 부산 공장에서 만들어서 24년, 25년에 북미 대륙으로 수출을 할 거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이제 중국이 우회해서 수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중국이 계속 이런 속도로 간다고 하면은 유럽 시장은 거의 중국의 차지가 될 것 같고 미리미리 그걸 알고 지금 유럽에서도 스탈란티스도 CATL이랑 LFP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리고 스탈란티스가 리포모터스 있잖아요. 리포모터스 중국의 리포모터스의 지분을 21.26%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유럽에 있는 폭스바겐이나 벤츠나 아우디나 이런 레거시 업체들, 기존 내연기관 업체들이 계속 중국의 전기차, 뭐 샤오펑이나 니오, 그 다음에 비아디, 그리고 중국의 뭐 고션 하이테크 이런 배터리 기업들의 지분을 다 모아가고 있어요. 폭스바겐이 고션 하이테크의 최대 주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독일 이런 업체들, 독일 업체들 자동차 하면 독일이었잖아요. 독일 업체들이 왜 한국 배터리 기업이 아니고 한국 자동차 기업이 아니고 중국이랑 왜 합작을 할까? 특히나 전기차 분야에서는 왜 합작을 할까? 여러분들이 한번 되물어 보세요. 중국 시장이 커서? 근데 중국 시장에서 비아디가 밀리고 있는데요. 비아디한테 밀리고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패러다임은 중국 전기차 이런 애들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전 세계에 팔릴 거를 미리미리 아니까 스탈란티스든 아니면 폭스바겐이든 뭐 BMW든 아우디든 미리미리 여기 중국 전기차 기업에 지분을 투자하고 중국에서 자기네 전기차도 플랫폼으로 플랫폼을 도입해서 중국 플랫폼을 도입해서요. 자기 전기차를 만들어내서 수출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고션 하이테크도 지금 유럽이랑 또 계속 늘려가잖아요. 하드포인트랑 해서 지금 영국 충전업체 여기에도 또 에너지 저장시설이나 아니면 충전소나 이런 거를 진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약을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계속 지금 한국의 배터리사는 이런 소식이 없는데 오히려 이런 중국 배터리 회사들이 계속 유럽이랑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게 조금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완성차만 봐도 이 지커 자동차 있잖아요. 지커에 007이 나오는데 007이 나오는데 이 수준의 차량이 만약에 한국에서 나오면은 이 수준의 차량이 만약 한국에서 나온다고 하면은 제로백이 2.8초에 뭐 주행거리가 뭐 이렇게 나오는 차량이 나온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주행거리가 뭐 870km가 나오는 차량이 나온다 하면은 한 6천만원, 7천만원 가겠죠? 이 정도는 가겠죠. 하지만 중국에서 나오니까 중국 지커 자동차는 4천만원대, 5천만원대입니다. 4, 5천만원대에 이 차량이 나온다고요. 근데 이 수준으로 만약에 한국에서 국내에서 만든다고 하면 7, 8천 되는 거예요. 7, 8천 되는 겁니다. 이 가격 경쟁력에서 안 된다고요. 그래서 중국이 그렇게 품질이 떨어지냐? 전기차가 안 떨어진다니까요, 이제. 여러분들 간과하지 마세요. 안 떨어져요, 이제. 중국 전기차 수준이 한국 전기차 수준이랑 비교해보면 그렇게 안 떨어진다니까. 국뽕 유튜브 보지 마시고요.
진짜 냉정하게 분석해서 가격 대비 성능하면은 안 떨어진다고요, 이제는. 이게 이렇게 계속 지나가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더 다양한 거는 한국이 절대 못하는 거. 1억, 2억대의 전기차 있잖아요. 최고급 전기차 사양이 나오고 있어요. 사양을 가진 전기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의 뭐 양왕 U8 뭐 이거 하이파이즈 차량 이거 뭐 1억대가 넘어가죠. 이거는 뭐 2억 가까이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스포츠카가. 그래서 이런 게 지금 계속 개발이 되고 나오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팔콘 윙이라고 해서 위로 접히는 윙이 이런 차량도 또 나오고 있다. 야, 광저우 자동차 GAC 아이온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가격대가 한국보다 훨씬 싸게 나오니까 문제예요. 이게 이런 전기차도 나오고, 그 다음에 럭시드라고 해서 또 비싼 전기차량이긴 한데 하웨이에서도 이런 전기차를 만들어내고 있고, 그 다음에 샤오미에서도 또 합작을 해서 베이징 자동차랑 합작을 해서 또 전기차를 내놓고 있고, 그래서 전자기업도 전기차에 뛰어들고 있고, 우리나라는 뭐 삼성이나 LG가 전기차에 뛰어들지 않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진짜 전기차의 진심이란 게 이런 게 다 느껴지는 게, 자, 이런 여러 가지 브랜드들도 다 나오고 여러 가지 가격대에서 다 나오는데 그래도 인구수가 많고 전기차 인프라가 좋으니까 잘 팔린다는 거. 이게 전기차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로 잘 팔린다는 게 무서운 거고요. 이게 나중에 이제 어떤 기업들은 또 도태돼서 파산하고 하면은 다 합쳐지면서 그 기술력이 엄청나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진짜 이제 미래가, 진짜 전기차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는 뻔히 보인다. 그리고 중국의 이런 대학 뭐 연간 졸업생들이나 이 뭐 전기차 관련해서 이런 뭐 반도체나 이런 졸업생들, 그다음에 뭐 박사들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나온다는 거. 이런 전문 인력들이 엄청나게 나온다는 게 앞으로 중국 전기차가 얼마나 발전할지 여러분들이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오르지 않을까. 이런 인력들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기술력도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자본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지금 가격이 뭐 실패했다 하면 파시고 나가시면 되는 거고, 아니다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만 싸다 하면은 뭐 좋은 버나드처럼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냉정하게 한번 분석해드렸고요. 저는 제가 봤을 때 향후 5년 후에는 진짜 여러분들 이 브랜드 있잖아요. 오라, 세레스, 뭐 스카이웰, 보야, 샤오펑, 지커, 아이와이즈, 그 다음에 동펑, 비아디, 하이파이, 홍치, 그 다음에 맥서스, MG, 니오, 이런 자동차들 있잖아요. 이런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이 세계에서 많이 보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럽이 지금 계속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수출은 진짜 거의 따놓은 당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지금도 뭐 싼 가격대다 해서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 아니다 나는 실패했다 그래 다른 거 보겠다, 다른 거 하겠다 하면은 뭐 다른 뭐 S&P 500이나 나스닥 100도 있어요. 저도 뭐가 좋냐고 물어보시면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 차이나 전기차보다 안정성이 있고 더 좋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저는 다 같이 모아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차이나 전기차를 버릴 거냐? 저는 버리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진짜 이거 제가 제 지인 중에도 주식 고수가 있는데 물어보니까 미국 테크 탑10이랑 뭐 S&P 500이나 나스닥 100 많이 올랐다. 지금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많이 올랐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친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와, 이거 차이나 전기차가 진짜 저점이구나. 이제 미국 테크 탑10이랑 S&P 500 말고 자기는 차이나 전기차를 더 모아 가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얘는 진짜 대단하다. 나보다 훨씬 고수다. 이 가격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가치 대비 자기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주가가 싸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많이 빠졌어도 더 살려고 한다. 야, 이거 진짜 대단한 애다. 그런 친구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 보면은 오히려 미국 테크 탑10이나 이게 많이 올랐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차이나 전기차가 저점이 왔다. 저평가가 받고 있다. 그래서 미국 테크 탑10 사는 것보다는 나는 지금 차이나 전기차를 사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잘 보시고 개인이 판단하세요. 지금 뭐 단기로 봐서 실패했다고 하면 실패한 거고, 팔고 나가시면 팔고,
뭐 다른 거 수익 올릴 수 있는 거 있으면 그쪽으로 가시면 되는 거고, 아니다 나는 뭐 5년 10년 길게 본다, 한 사이클을 보겠다, 전기차든 아니면 전체 산업의 한 사이클을 보겠다 하면은 그냥 꾸준히 이 쌀 때 주식이 싼 거 아닙니까? 이렇게 떨어지면은. 그래서 그렇게 모아가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투자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이렇게 주가가 내려왔지만 앞으로 전기차 산업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싸진 거다 생각하고 매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각자 판단에 맡겨서 존 버나드랑 생각이 맞으시면은 지금 냉정하게 분석해서 그렇게 가시면 되고, 아니다 생각하시면 빨리 갈아 사셔야죠. 딴 거 가세요. 빨리 지금 S&P 500이나 나스닥백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배 레버리지도 빨리 가고 싶으신 분은 세배 레버리지 TQQQ나 SOXL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판단하셔서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